며칠 전 친구가 백화점 상품권을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하긴 했지만 이 녀석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했어요.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엄청나게 잘 해줬거든요. 이 얘기인즉 제가 다 받을만 하니까 받았다 이거죠. 마침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상품권까지 공짜로 생기고 완전 초대박이네요. 친구에게 고맙다 잘 쓰겠다는 답변을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모바일 쿠폰 잘못 보냈다. 그거 네 거 아니다. 야, 다시 나한테 보내라. 이런 삐르르르르 저걸 친구라고 내 손에 너 잡히면 그냥 아주 야,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건데 어디서 야, 안 그래도 더 죽겠는데 너까지 더 열받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일이 의외로 자주 생겨나는 일상 속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단짠 단짠! 야, 이분들 이렇게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뮤지컬 대본처럼 방송 원고를 공부하고 분석하며 파고드는 집요한 남자, 뮤지컬 배우 정욱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0분 전에 오셔서 대본 공부를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좀 일찍 왔는데요. 네. 오늘은 저 상의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이분도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기도 잘하고 사연도 잘 살렸는데 음모 세력이 있는 건지 무려 5대 0이라는 충격적인 투표 결과에 좌절했던 뮤지컬 배우 이상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두 분 다 몇 분 전에 오신 거예요? 도착은 40분 전에 했는데 예. 뭐 연습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한번 또 제대로 좀 훑고 뭐 오늘은 5대 0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네. 제 목표는 그냥 한 표라도 얻는 것. 딱 그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지난주 5대 0 패배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상희 씨? 제가 욱진 씨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 제대로 훑지 못했다는 점. 오늘 충분히 훑었으니까 오늘 정정당당 자리도 또 바꿨잖아요. 바꿨어요. 예, 전반 후반 축구 바꾸듯이. 그래요?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욱진 씨는 상대적으로 좀 표정이 밝고 가벼워 보이는데요. 예, 오늘도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컨디션 괜찮아요? 예. 사실 지난주에 약간 두 분의 어떤 기와 이번 주에 두 분의 기는 사뭇 달리 느껴지는데요. 저번 주는 어땠나요? 저번 주는 많이 뭔가 처져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실현당하고 온 남자 두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간만에 몇 주 만에 이렇게 또 예. 이렇게 그 잘생기신 좀 특디님을 만나가지고 왜 조금 그러세요? 위축됐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세 번째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조금 네, 아. 편해지고.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저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던가요? 저 재미없대요. 욱진 씨 재밌대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예. 이렇게 원고를 주시는데 네. 상희 씨 거는 이제 클립도 꼽아서 다 예쁘게 주시고 저는 클립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러죠? 약간 조금 오늘 그 상희가 이쪽으로 좀 이기으면 바라는 좀 제작진 분들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잘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작가분이 원고에 클립을 꽂아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냥 버리는 원고거든요. 자, 지금 시작부터 좀 불안불안한데요? 제가 원고 이 친구가 오늘 피고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수에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이런 주시기 거 바라면서. 힘들다 듣기. 네. 자, 우리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 3679님께는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선물 확실하게 3679님께 가는 거니까 마음껏 좋아하셔도 됩니다. 3679 하면 저희 어머니 그 핸드폰 뒷번호거든요. 같아요? 예, 3679. 그래서 엄마인가 하고 앞에 갔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이상희 씨,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파고 들어야 합니까?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네. 여기 없는 질문이라도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막 하셔야 돼요. 전 뭐 차분차분히 또 저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씨답게. 네. 근데 사실 그 두 분도 이제 공연 후에 팬분들이 나와서 선물들 또 많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선물 있나요? 너무 감사한 선물들 많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제 그 살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는 제가 2003년도에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예, 그 슈나우저 강아지를 예, 부모님한테 반려견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게 정말 제 인생에서는 정말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어줬어요? 예, 성은 해피고요. 네. 이름은 아톰 해서 해피 아톰. 누가 지었어요? 예, 아버지가. 아버님이 어떤 개그 센스와 예. 그걸 욱진 씨 많이 물려받으셨죠? 예, 좀 유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팬들이 선물 이렇게 주면 예. 내 건 줄 알고 받았는데 다른 배우의 선물일 때 그럴 때도 있죠. 있죠. 뭐 그런 경우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공연장에 도시락을 그 다른 배우 팬분들이 도시락을 넣어주셨는데 예. 저는 맛있겠다 그래서 한참 먹고 있는데 이제 그 도시락이 이제 다 똑같고 그 배우 그러니까 그 주인공 분 그분 것만 다르죠. 네, 그분 것만 좀 다르니까. 많은 좀 뭔가 푸짐하고. 양도 많고 푸짐했어요. 예. 제가 한참 먹다 보니까 그 형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팬들이 뭐 배우분들 같이 식사하시라고 밥을 이렇게 선물해 네, 주시는데 그 팬의 그 주인공 분은 네네. 굉장히 푸짐하게 다른 네. 같은 업체라도 더 고급진 맞아요. 예, 이렇게 도시락이 오는데 사실 그 도시락을 먹다가도 다른 옆에 사람이 먹고 있으면 그게 또 맛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먹을 거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 좋아요. 저는 비빔면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먹을 거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마늘, 액, 뭐 그 배즙 같은 거. 그런 즙들 많이 받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 별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별을 줬다고요? 그 하늘에 별을 파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별? 있어요, 네.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사수자리인데 예. 그 사수자리 어딘가 부근에 있는 별을 선물 받아서 그 인증서라고 하죠. 있어요, 진짜 그런 걸 있어요. 예. 줬는데 뭐 제 별이라고 하는데 뭐 가볼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제 별이 있답니다. 예, 이렇게 올려다 보면 다 별들이 있어요. 네. 예. 저도 한 번 또 기억이 남았던 게 예. 그 어떤 그 난쟁이들이랑 공연했을 때 이제 막 난쟁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거든요 배우들이. 네, 예.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한참 안 좋을 때 그 시즌에 팬분들께서 파스 뭐 그 상어 연골 예. 그래서 무릎에 좋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주셨구나. 그런 것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주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상어 연골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 상어 연구를 먹는 거예요? 예, 상어 연골을 먹나 봐요. 확실히 효력이 있나요? 예, 사랑을 먹으니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룹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팬들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줘요. 그럼 집에 와서 이거 내 거겠지 하고 펼쳐봤는데 다른 멤버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뭐 팬레터라든지 선물이라든지 혹은 또 제가 리더다 보니까 멤버들 전부의 선물을 다 저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달을 다 못 해줘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전달해 줄 줄 아는데 저도 멤버들을 자주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달을 못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 나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막 규현 오빠한테 꼭 전해주세요. 군대 간 멤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규현 씨 얼마 전에 봤어요. 공연장에서? 아니요. 어디서? 공연 예. 끝나고 그쪽에서 예. 멤버분들 거기 공연 분들이랑 회식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친구 회식 좋아해. 대뜸 인사하시고 해서 그 인형 뽑기 앞에서 인사 한번 했습니다. 인형 최근에. 뽑기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더니 이지수님께서 배우님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박현미 씨께서 목소리 좋다 하셨는데 뭐 두 분 목소리 좋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런 거 보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요, 기분 좋아요. 좋으세요? 네. 예. 뭐 발성 연습이나 이런 걸 또 따로 하셨던 거예요? 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거 사연 읽으실 때도 약간 그 친구가 그 성악가 느낌이었나요? 외화 더빙. 아니요, 여기 써 있어서 그대로 읽었어요. 외와 더빙처럼 읽으라고 해서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네. 근데 사실 그 저희가 며칠 전에도 아나운서 분들이 나오셔서 그 어떤 발성에 대해서 연습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해 주셨었는데 두 분이 뭐 발성 연습이나 뭐 발음 연습 따로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 뮤지컬 배우 브로드웨이 쪽에 네. 라민 카림루라고 이란계 미국인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SNS를 보니까 코를 막고서 네. 이 그 소리를 나 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발성 연습을 한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무슨 연습이에요? 이 뭔가 이 공간을 확실히 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들었어요.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예. 입 안에서 막 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로. 욱진 씨 한번 해보세요. 코를 막고 네. 호이 아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와 그렇게 하면 발성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좀 뭔가 이 머리 안에 공간이 좀 열리는 기분이라서 좀 그러니까 잘 코에 되네요. 소리를 안 걸고 뒤쪽으로 네, 보내려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와 받습니다. 연습해봐야겠네요. 네. 후이. 아, 후이라고 외치면 되나 후이? 후이. 네, 한 번 더. 아우 좋다. 네, 시원하네요. 이거 네. 하면 군대 후임들 다 오지. 아 후이. 넘어가지. 네. 욱진 씨는 뭐 다른 뭐 발성법 없어요? 저는 사실 이제 네. 그 택드님도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목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그 발성 연습도 연습이지만 평상시에 이제 목을 많이 이제 보호하려고 좀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보호하려는 사람이 민소매트 입고 왔어요. 아 잠깐 뭐 하나 얘기해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목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평소에 예. 보통 뭐 먼지가 많다거나 그러면 보통 마스크를 마스크, 하나 쓰는데 예. 이 형 마스크를 2개씩 쓰고 다녀요. 아, 진짜로요? 그리고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문자로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목이 안 좋아서. 그건 아니. 그건 정말 목이 안 좋아서 문자로 의사소통한다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예. 아니 또 그러면 안 돼. 아니 뭐, 야 저번에서 박진영 씨 향기가 느껴지네요. 아니 그때 딱 태어나서 딱 하루 그랬어요. 하루. 근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 날 공연이 있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사실 그 박진영 씨가 목 관리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콘서트 때문에. 예, 그 목에다 스케치북을 걸고 다니셨대요. 아. 나한테 얘기하려면 여기에 써라 했는데 첫날 공연 첫 곡에서 음이탈이 났대요. 알고 보니까 말을 너무 안 해서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야 욱진 씨에게서 JYP 향기가 납니다. 예.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연이 부릅니다. 보란듯이. 손승연의 보란듯이였고요.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뮤지컬 배우 정욱진 씨 그리고 이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욱진 씨 단짠. 자 이상희 씨 어땠어요? 저 우리 욱진 씨의 단짠. 저희 형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애교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욱진 씨도요. 막내여가지고요. 막내여가지고. 네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좀 펼쳐야 될 텐데 사실 지난주에 이상희 씨가 5대0으로 당한 게 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오늘 반드시 서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저희가 또 벌칙을 또 걸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벌칙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욱진 씨에게 이런 벌칙을 주고 싶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네. 제 로우킥을 먹이고 싶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로우킥 네, 맞기. 네. 운동 배우셨었어요? 한 그 이종격 투기 한 6개월 배웠었는데 어머, 야야야, 큰일 아니요. 났다. 배우는 동안 네. 정말 로우킥 이런 것만 하고 거의 맞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체력만 좋아졌지 사실 타격기나 이런 게 좋지 않은데 한번 아니 오늘- 그래도 배워본 사람인데 아니요 저는 세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나요? 공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웃음 잃지 않고 로우킥 맞기였고요. 자 우리 욱진 씨는 이상희 씨에게 어떤 벌칙? 상희 씨가 굉장히 센 벌칙을 가져왔는데요. 네. 뭐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 벌칙은요. 네. 상희 씨가 지금 몇 살이죠? 저 26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코끼리 코를 딱 잡고 네. 26바퀴를 돌고 돌고. 그럼 제가 500원을 던질게요. 네. 돌자마자 받으세요. 근데 못 받으시면 제가 500원 드리는 거고 네. 못 받으시면 손목 5대. 알겠습니다. 못 받으면 손목 네, 5대 알겠습니다. 사실 이 벌칙은 받아도 기분 나쁘고 안 받아도 기분 나빠요. 이기면 더욱이. 내 앞에서 쉬하고 500원이나 받아가라. 그렇죠. 못 받으면 손목이라도 맞아라. 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상희 씨가 지면 코끼리코 26바퀴를 도는 500원 받기. 못 받으면 손목 5대 맞고요. 우리 욱진 씨가 지면은 웃으면서 로우킥 맞기입니다. 자, 이제 무섭네.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주는 벌칙이 강해질 텐데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영 씨의 사연이고요. 욱진 씨가 소개해 주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음악 주세요.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입사일에 부서 직원들에게 밥 한 번 사주신 적이 없는 우리 부장님. 근데 이 부장님께서요 며칠 전 오늘 점심 내가 쏜다 소불고기 콜 완전 콜. 우리 부장님이 어쩐 일이실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기회를 어떻게 마다합니까? 가야죠. 장염에 걸렸어도 전 먹으러 갔을 겁니다.
다 앉아. 그 날도 더운데 고생들이 많아. 천천히 많이들 먹어. 예, 암요. 저는 다이어트 따위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리고 마침 그날 고무줄 바지를 입고 온 것에 감사하며 작정하고 전투적으로 고기를 흡입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들어와서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어머, 지금 이거 꼬르륵 소리야? 야, 너 점심에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내 위장이지만 대단하다. 먹을 걸 없나? 하면서 책상 서랍을 뒤적이고 있을 때 자, 여러분, 떡볶이 이 시간쯤 되면 출출해지지 않아? 자, 이거 먹고들 하라고. 자. 어머나, 부장님 나이스 샷! 새빨갛고 윤기 잘잘 흐르는 떡볶이를 보니 이 한 몸 떡볶이를 위해 다 바치겠노라 맹세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소불고기에 떡볶이까지 호강한 제 배를 두드리며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알지? 오늘부터 일주일 야근이다. 그 물류창고 검수 작업에 오류가 났다나 뭐라나 할 수만 있다면 소불고기고 떡볶이고 죄다 토해내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역시 먹을 거에 현혹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제대로 단짠이었는데요. 임진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은 욱진 씨의 사연 소화 능력 일주일 만에 급성장했어요. 역시 선배님. 와, 사실 저번 주에는 한 5분밖에 온 거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한 40분 보니까 노력의 결과인가요? 예, 자신감이. 자, 일단은 우리 임진영 씨 사연을 좀 만나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뭐 돈을 잘 쓰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아니면 돈을 참 안 써서 짠돌이라는 얘기를 들으세요? 오늘 올 때 예. 욱진 씨께서 예. 그 지하철이란 이름을 가진 그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도 사줬습니다. 저를. 진짜로요? 네. 역시 선배님. 원래 평소에도 욱진 씨가 잘 사줘요? 근데 뭐 안 사줬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적 가끔. 욱진 씨가 잘 베푸는 성격인가 봐요. 아니, 저도 사실 그 동생들을 제가 많이 못 만나봐서 예. 저도 맨날 형들한테 얻어먹다가 예. 이제 뭐 동생 이렇게 또 상희 씨 같이 이렇게 바른 청년들 보면 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상희 씨.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빨랐어요? 몸이 되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크다 상희 씨가 보니까. 크다 보니까 제가 한 3분의 1 먹었을 때 이미 다 먹고 네, 하나 더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을까요? 미안해. 거기까지 너무 잘 사줍니다. 이상희 씨는 잘 사주는 편이에요, 친구분들한테? 저도 이제 많이 사주려고 학교 다닐 때 좀 그래도 후배들한테 그랬구나. 제가 자발적으로 사준 경우도 있었지만 좀 가끔 이제 혼자 먹으러 갔는데 우르르 몰려오면은 저는 아이스크림 하나 900원짜리 먹으러 갔는데 보통 뭐 1,900원을 낸다던가 저런. 지출이 나갈 때가 그쵸. 있죠. 근데 많이 뭐 비교적 많이 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이제 뭐 술자리 이제 종종 갖게 되면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면 더치페이로 식으로 내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낼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는 예. 무조건 그 더치페이. n분의 1로. n분의 1로. 그래야 좀 이렇게 서로 만나기도 편하고. 부담 안 되게. 예. 저번에 너가 냈으니까 약간 이렇게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임은. 그렇죠, 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 모이면 그냥 n분의 1로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아니 그런 그냥 편이에요.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어차피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쵸, 다음에 예. 내가 내고 뭐 그냥 맞습니다. 예. 편하게 나가고. 그것도 이 사연에서 말이죠. 그 소불고기 나오고 뭐 떡볶이 나오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야심한 밤에 또 야식이 또 확 당기는 그런 네. 시간인데 두 분은 이제 값 비싸지 않아도 야식 이거는 최고다라고 하는 음식 있나요? 비빔면이요. 비빔면 뭐 홍보대사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속 그냥 비빔면. 비빔면이 예. 원래 좀 양이 적은데 이번에 또 양이 좀 증가한 비빔면이 나왔어요. 1.5배로. 네, 약간 그런 거 굉장히 맛있고요. 또 하나 더 양파를 좀 같이 넣어서 먹으면은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양파. 네. 양파를. 양파 비빔면. 욱진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공연 끝나고 집에 오면 뭐 11시 12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공연하고 나면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맨날 야식으로 뭘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1, 2년 누적되다 보니까 좀 잠도 깊이 못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닭가슴살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네. 뭐 몸이 운동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닭가슴살 그 캡슐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 동그란 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닭가슴살 볼 치킨 볼 같은 예, 거. 뭐 그런 거를 주문해서 그걸 먹고 잤더니 배고픔도 달래지고 너무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오고 온몸이 되게 좋더라고요. 단백질이 건강해지는 거 같죠? 예. 먹고 바로 자면 되게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먹고 그럼 좀 뛰다 자야 돼. 아 근데 진짜로 먹고 바로 주무시면 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맞아요, 수가 있대요. 예.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닭 드셨다고 건강해졌다고 느껴지는데 건강을 해치는 일이에요. 차라리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드세요. 어쩐지 요즘에 그 식도가 좀 아프더라고요. 목이 아프죠. 예. 그게 자꾸 일어나면. 물 마시면 뭐 넘어오는 거 네, 같고. 맞아요. 그게 역류성 식도요. 예, 먹고 바로 주무셔서 그래요. 큰일 났네. 소화 좀 시키고. 그만 시켜야 되겠다. 주문 그만해야 돼. 아니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사연은 이상희 씨가 또 준비하고 네. 계시는데요. 네. 전준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들어볼게요.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축구공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힘 조절에 실패한 나머지 정말 퍽 소리가 나게 공을 차버렸고 그 공은 교실 천정에 달린 선풍기를 가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풍기는 그대로 멈춤. 이 여름의 선풍기는 그대로 멈춤. 친구들 시선은 저에게 멈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 학교 기물 파손으로 불려가겠지. 선풍기 고장났다고 애들이 또 욕하겠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난 죽겠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저금통을 뜯었습니다. 서랍, 옷주머니 다 뒤져서 돈을 모았는데 10,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참. 선풍기 값으로 물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밤새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는 바람에 턱 끝까지 내려온 다크서클과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교실 문을 딱 열었는데 천장에 있어야 할 선풍기가 깔끔하게 떼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았죠. 그리고 드디어 조회 시간,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얘들아, 날이 많이 덥다. 많이 신문선 덥지? 씨. 안 그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저의 고개는 더욱더 아래쪽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에어컨을 틀기로 했다. 선풍기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싹 다 바꾸기로. 에어컨 좋지?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요? 흑빛이었던 저의 얼굴은 그제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싹싹 긁어온 돈으로 매점 가서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쌌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아무래도 난 사람인가 봐요. 신문선 씨예요. 네. 얘들아. 네, 그렇습니다. 축구 보는 줄 아이고. 이상희 씨 네. 개인기 많이 없으시죠? 네, 별로 없어요. 근데 사연이 네. 이제 집중이 되면 막 쏙쏙 들어와요. 정말요? 예. 역시. 이렇게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다행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약간 이성균 선배님처럼 좀 따라해볼까 했는데 예.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성균 씨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비슷하다. 신문선 씨 돼요? 동인 인물인가요? 몰라요. 예. 이제 지금 뭐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선풍기를 어떻게 보면 학교 기물을 파손한 건데 네,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쵸. 남자들은 특히나 뭐 축구 야구하다가 뭐 유리창을 깨먹기도 하고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두 분은 학창 시절 때 어땠어요? 저도 한번 저희 때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네. 그 삼선 슬리퍼 있잖아요. 예. 그거 많이 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벽에다가 그렇게 관역을 그려놓고 네. 이제 슬리퍼를 날려가지고 딱 맞춰서 이제 뭐 빵 내기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좀 잘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돈을 한 10,000원 정도가 걸려 있었는데 올라가가지고 크다. 제가 딱 모두의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 팀의 관심 응원을 네. 받으면서 딱 날렸는데 유리병으로 날라가지고 아. 10,000원이면 한 10만 원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무섭잖아요. 막막하고. 네, 그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짱그당 깨지면 옆반에서 싸움 난 줄 알고 뭐야 우르르 오잖아요. 네. 근데 많이 안 혼났어요 그렇게 하고?
아 혼났죠. 그때는 많이 맞았으니까 또 그때 지금은 체벌이 없어졌지만 예, 예. 제가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예. 체벌이 좀 있었죠. 예. 그렇죠. 이상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장 뭐 이렇게 학생회장 같은 거 하면서 아, 예. 뭐 전교생들이 이제 모두 이렇게 친해지게 노력하려고 음. 좀 노력을 했었고 음. 전 뭐 되게 차분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학창 시절 때 혹시 두 분은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딱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국민학교 때인가요?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있을 때 저도 사실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에서 예. 2학년 올라갈 때 초등학교가 됐어요. 바뀌었죠? 저도. 네네네. 제가 국민학교 졸업 마지막 세대예요. 아유, 예, 아유. 저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아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땔감이 있었어요. 진짜요? 저희는 그 석유 퍼왔었거든요. 그 당번들이 석유. 그렇죠.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 학교 왜 모른 척하세요? 작가님들. 땔감이요, 땔감? 예, 아침에 이제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등교를 하는데 춥잖아요. 네. 그럼 항상 그 당번이 주번이 네. 이제 그 통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어. 양철통이 있는데 그걸 들고 반 팻말이 있어요. 나무로 된 팻말. 네. 그걸 들고 나무 있는 데로 가요.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상희 씨 때는 안 그래. 저희는 석유를 석유, 예. 석유실이 있어가지고. 석유. 정말요? 중동이에요? 석유부자네. 예. 저희는 그냥 다 위에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걸로 천장에 아. 뭐가 붙어 있었어요? 온풍기. 에어컨도 되고 이제 아. 따뜻하게 난방기도 되는 아, 그런 그래요? 걸로 했었고 그게 저희 때 목에- 우유나 같이 가지러 가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치, 우유, 우유는 뭐, 흰 우유, 흰 우유. 1교시 근데 끝나고. 위에 이렇게 메리평으로 에어컨이 있었어요? 네. 어머, 좋은 학교 다니셨다. 너무 비교적. 저는 학교에 선풍기가 이렇게 앞뒤로 천장에 붙어 있었거든요. 360도 맞아요. 돌아가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있다 이제 시대가 좀 흐르면서 뒤에 에어컨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온풍기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어땠어요?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 땔감은 정말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저도 뗄 거면 좀 저도 가물가물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아버지한테는. 재밌습니다. 자, 일단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븐틴이 부릅니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세븐틴의 노래였습니다.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뮤지컬 배우 정욱진 씨 그리고 이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희 씨. 단짠.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사연 소개 대결. 과연 어떤 분이 막판 골을 넣을지 기대해 보면서 자, 우리 조소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 정욱진 씨가 사연 소개 들어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대학생인 저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중학생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봐봐. 4x 마이너스 3x를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7x? 거짓말 같으시죠? 정말로 정확하게 저렇게 대답했답니다. 가르치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겨우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수포자, 수학 포기자로 만들어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했고 그 아이도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수업을 잘 따라와 주었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가 과외를 맡은 후 첫 시험. 그 아이보다 제가 더 떨렸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다가 시험이 끝났을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봤어요. 시험이 어땠냐고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괜찮게 잘 본 것 같아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해냈구나.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그래서 몇 개나 틀린 것 같냐? 그랬더니 반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반 정도면 50점? 점수가 큰 문제를 틀렸으면 50점도 안 된다는 얘기?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어떡하지? 나 잘리는 건가? 불행 중 다행인지 수학보다 국어를 더 못 봤다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자리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학생아, 너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게. 듣고 있지? 대신 2학기 때는 성적 한번 팍팍 올려보자!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두 분 공부 잘하셨어요?
내신 잘했습니다. 내신 잘해. 몇 등급 뭐 가능한 공개 가능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대학교를 네. 그 보통 수시라고 하죠. 특별 수시로 봐서 예. 저는 9월달에 학교를 붙어서 일찍이 좀 학교를 붙었어요. 엘리트. 아니 뭐 그냥 그랬습니다. 학생회장. 내신만 수능은 못 봤는데. 욱진 씨는요? 저는 뭐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교적. 네. 제일 잘했던 과목은 뭐고 제일 못했던 과목은 뭐였어요? 기술 과정 잘했어요. 기술 과정. 나중에 못 박을 때 저는 막 그 자동차 엔진의 원리 뭐 크랭크 뭐 이런 거나 오. 이런 막 신발 주머니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야. 전 그런 거 되게 가정 시간 좋아해요. 때. 네, 그런 오. 거 좋아했습니다. 잘하는 거. 야, 가정이랑 기술을 제일 못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체육? 체육이요? 네. 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느려요. 아 느려요? 재빠르지 않고 어. 이렇게 좀 뭔가 민첩하지 않고 좀 소 같은. 씨름 그쪽 과구나. 네, 좀 느려서 잘 못했어요. 욱진 씨는요? 저는 국어를 좀 좋아했고요. 어. 국어나 뭐 사회 이쪽을 좋아했고요. 나도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수학 싫었어요. 수학 최악이었어요. 저는. 수학. 저 수학 14점 맞은 적 있었어요. 저는요 사실 이제 그 시골에 살면서 네. 그때는 주변에 이제 서울처럼 연극영화과 입시 학원이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 없죠, 예. 없죠. 그래서 이제 공부만 했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연극영화과는 수학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수학을 안 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국어, 사회, 영어 이쪽을 더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수학은 뭐 그냥 이렇게 찍고 자고 했는데 네. 어느 날 네. 그냥 다 찍고 잤는데 네.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100점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요. 모든 정답을 알아야 빵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알았다는 뜻 그쵸? 아니에요? 예, 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근데 빵점 하면은 그 응시를 안 한 걸로 처리가 돼서 2점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빵점은 한좀 상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를 한 번으로만 찍어도 예. 25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다 피해가는 게 이게 다 알아야 가능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상희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용우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며칠 전 회사에 출근했을 때의 일입니다. 꽤 이른 시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급하게 사장님 미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가방을 내려놓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구나. 저희 사장님 엄청난 잔소리꾼이시거든요. 왜 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끝날 줄 모르는 네버엔딩 훈화 스토리.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그러세요. 말씀도 좀 세게 하시는 스타일이라 보나마나 아침부터 피바람이 불겠구나 싶었죠. 회의실에는 김장감이 맴돌았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회의실로 소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이 불경기입니다. 알고도 계십니까 다들? 예? 알다마다요. 그래서 저희 업무 성과가 좋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또 엄청 깨질 것 같다는 생각에 미간이 찌푸려지던 그 순간, 어디 우리 회사만 그렇겠습니까? 예? 다들 좀 힘들 좀 내시고, 자 이거 다들 가지세요. 자, 영화 티켓입니다. 일 끝나고 시원하게 영화 한 편씩들 보세요. 그리고 이거 제 카드입니다. 법인 카드 아니고 제 카드. 자, 점심 식사 특별히 맛있는 걸로 하시고. 알았어. 자, 이상 회의 끝? 진짜로 끝? 아까 다른 분 사연 들어보니까 이래놓고 막 야근 시켰다던데 진짜로 끝이었습니다. 끝! 쇼미더머니가 아닌 쇼미더서커! 사장님의 카드로 활용 점정을 찍게 된 회의는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반전이 있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 엄지척 딸랑딸랑. 야, 마무리는 정말 따뜻하네요. 네, 좋다. 그 본인 카드까지 내주시고 또 영화 티켓까지 주시고.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이 말이 좀 길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말 길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해도 뭔가 오밀조밀 조목조목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늘어지게 재미없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있죠 주변에. 저 같기도 하고 제가 좀 했던 말을 좀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네, 좀 자주 까먹어가지고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슬퍼. 아니 마음 아니. 왜 슬퍼져요? 아니. 참회의 시간을. 네. 예. 우리 정욱 씨 주변에 그런 분들 없어요? 그 이상희 씨라고 아 이상희 씨라고. 장난이고요. 어. 뭐 그런 분들 좀 간혹 계시죠. 근데 저 그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런 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저는 항상 다른 분들을 이렇게 웃기기 위해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 항상 저는 언제나 웃으면서 리액션을 하거든요. 아, 경청하네요. 네네네, 경청을 하는데 언제 제가 딱 그 멈추냐면 네. 계속 경청을 하다가 네. 그 안면 근육이 좀 힘들다. 그럼 그쵸. 제가 빠르게 자리를 뜹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 네. 두 분의 벌써 왔나요? 예, 사연 대결이 마무리가 되면서 아, 예. 지금 동시에 지금 투표 용지가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 자, 욱진 씨가 지면은 웃으면서 이상희 씨에게 로우킥 맞기. 그리고 우리 이상희 씨가 지면은 코끼리코 26바퀴를 돈 후에 욱진 씨가 던진 5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손목 5대를 맞고요. 네. 자, 과연 어떤 분이 벌칙을 받게 될지 첫 번째 표부터 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자, 첫 번째는 정욱진. 또. 예, 여기 500원 준비하고 자,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 자, 두 번째. 자, 지난주에는 동정표, 이번 주에는 진심이라고 하면서 욱진 씨. 와 진짜 와. 자, 나머지 세 표를 모두 제가 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야, 표만 뭐야. 제발. 자, 잠깐만요. 가만 있어. 야,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됐어? 제발요. 어머, 야. 제발요. 우와, 잠깐만.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3대2로. 펠레 스코어죠. 3대2로 정욱진 씨 승리!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이번에 이기고 싶었어요. 부럽다. 상이 500원 벌고 좋겠네. 아 근데 여기 어떤 분이 투표해주신지 모르겠는데 이상이 쓰고 오늘 잘했다 라고까지 해주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3대2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이상희 씨가 졌기 때문에 코끼리코 26바퀴를 돈 후에 네. 욱진 씨가 던진 500원. 500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못 받으면 손목 맞고요. 그래도 제 두 표는 삽입니다. 얻었다는 것은 와 정말 장족의 발전. 장족의 발전이에요, 예. 욱진 씨 예. 오늘 승리의 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40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40분, 예. 컸던 것 같고 클립이 없었지만 네. 뒤늦게 제가 클립을 여기 남는 걸 꼈지만 그래도 뭐 40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상희 씨 오늘 패배 요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역시 저는 아직 정욱진 선배님을 따라가기 먼 것 같습니다. 역시 이상희 씨가 선배님. 진지한 연기를 잘해요. 진지한 네, 연기. 선배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다음 주엔 또 진지한 게 있으면 저는 사실 약간 라디오라고 하면 약간 이런 것보다도 약간 나지막한 더 목소리로 새벽 2시 대로. 좋죠. 새벽 2시 때 사연 네. 저희가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